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몇 개를 모아가지고 또 복습 Q&A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코인 투자에 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또 나오는 질문이네요. 연금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떠냐? 그리고 기타 등등. 자, 글 싣는 순서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연금 계좌를 두 개 이상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코인 투자에 관해서 옛날에 그 코인 선물 트레이딩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버블 이후 벌어진 평범한 회사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유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돈 이렇게 횡령하고 그리고 또 이 폰지 사기가 거의 뭐 국민 스포츠가 됐죠. 자, 그래서 먼저 코인 투자 역시 미리 결론 내리면 하지 마라.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코인 투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권하지도 않고 모르니까 남들한테 권하지도 않겠죠. 코인 투자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묻지도 마세요. 자,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코인 투자를 물어볼 정도면 여러분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기타 이제 코인 투자에 관해서는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코인 투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 생각과 거의 뭐 일치합니다. 2018년 버커셔 해스웨이 주주총회에서 여러 참석자들에 대한 이런 질문에 이 두 사람이 답변한 게 있는데 자세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 암호화폐,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비트코인 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일지 역시 나는 안 한다. 여러분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물어볼 정도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는 떡밥. 연금 계좌 두 개 운영해야 합니까? 역시 그럴 필요 없다. 한 개로 운영해도 충분하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좌를 늘려가지고 불필요한 관리 노동을 자처하려고 하느냐? 다 쓸모없는 행동인데. 이 사람은 공무원인가 봐요. 쭉 이렇게 한번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읽어보시고 위 질문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수령 시 많이 수령해가지고 종합과세가 될 것 같다. 누진과세 걱정된다. 그래서 계좌를 분리해야 하는가? 안 해도 된다. 연금 계좌는 한 개로 운영해도 된다. 여러 개의 계좌 운영하면 역시 불필요한 관리 노동이다. 다 여러분들의 비용과 시간 낭비다. 아래에서 역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면 1억 원을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계좌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운영하면 복리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또 이건 또 뭔 소리냐? 복리 수익이 왜 줄어듭니까? 계좌 한 개에 1억 원이 있던 두 개에 5천만 원씩이 있던 전체 자산은 1억 원이 똑같은데 왜 이게 복리 수익이 줄어드냐? 계좌 한 개에 있는 S&P 500 ETF가 1억 원치가 1% 오르면 1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두 개에 5천만 원치 있어도 1% 오르면 똑같이 수익이 5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발생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이 바닥에만 들어오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금 계좌 여러 개 운영의 무쓸모를 다시 복습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저기 유료 자문 서비스를 유도해가지고 이런 유료 자문 서비스를 받도록 뭐 가입비도 받고 전화 상담도 하고 대면 접촉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해주는 조건으로 유료 자문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자문 서비스 받을 돈으로 S&P 500 ETF 한 주라도 더 매수하는 것이 낫다. 남들한테는 쓸데없는 비용 지불할 돈으로. 자, 무쓸모인 이유는 여러 번 이렇게 설명했지만, 자, 칠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연금 계좌가 한 개 있는 경우하고, 두 개 있는 경우하고, 자, 연금 계좌가 한 개 있으면 비과세 재원이 있겠고, 세액공제 원금 플러스 수익이 있겠죠. 자, 이렇게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사람들은 요 비과세 재원과 과세 재원을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만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연금 계좌가 한 개이든 두 개이든 연금 개시를 하면 비과세 재원부터 먼저 인출됩니다. 이거는 똑같죠. 계좌가 한 개이든 두 개이든. 근데 이제 두 개를 만드는 사람은 굳이 두 개를 만드는 이유가 1번을 먼저 개시하고
2번은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쪽쪽쪽 빨아 써먹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자, 1번을 먼저 게시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죠. 그죠? 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 계좌에서 연금 개시는 요 1번 계좌에서 연금 개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을 먼저 내면서 자산 운용을 하겠다는 생각은 역시 바보들의 운용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 세금을 먼저 냅니까? 세금은 늦게 내면 낼수록 좋은 건데, 그게 그래서 과세 이용 계좌의 장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역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더라도, 자, 이 개인연금 계좌에 1억 원을 인출해도 실효세율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기타 소득세로 또 분리 인출하게 되면 15% 단일과세죠. 그죠? 국세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6.5%고, 미국 직투 양도소득세 22%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그죠? 실효세율이 15%밖에 안 되니까. 연금계좌에서 종합과세를 선택해도 본인 인적공제, 가족 인적공제, 그리고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종 공제 완화 1억 원을 인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더라도 실효세율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1년에 1억 원을 개인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이런 사람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한다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상위 0.001%의 고액 자산가이다. 그래서 이 정도의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 간혹 세금 또 많이 내기 싫어가지고 적게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멍청이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닥에 들어오면 금융투전판이라는 이 바닥에 들어오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탑 버튼 누르시고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금소득 계산기에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적 연금소득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1억 원. 자, 그리고 이 300만 원은 본인 인적공제 플러스 배우자 인적공제, 피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한 명 추가해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 15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 그래서 300만 원 공제 받고 종합소득 세액 공제 기본 7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총 납부세액이 1681만 9천 원이네요. 자, 결정세 이거는 국세입니다. 그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1600만 원이고 국세만 하면 일단 약 15.2% 정도 되네요. 그죠? 결정세액이. 그래서 자, 연금소득공제가 최대 이렇게 900만 원까지 되죠. 900만 원까지. 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소득공제 900만 원 받으려면 인적공제로는 피부 양가족이 보자 한 6명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6명 정도. 그래서 이 연금소득공제만큼 공제를 이렇게 많이 받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15%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코인 투자. 그 워렌 버핏의 이 2018년 버커셔스웨이 주주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이 챗 GPT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워렌 버핏의 견해입니다. 자, 코인 투자. 환상이다. 쥐약의 제곱이다. 생선하지 않는 자산이다. 도박이다. 25달러에 전 세계 비트코인 다 사도 나는 안 산다. 자, 3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 3. 생산하지 않는 자산이다. 자, 워렌 버핏은 금이나 원자재 같은 거는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투자를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코인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3과 관련해 가지고 아래의 주인공 홍길동은 코인 투자로 수억 원을 손실을 보고 아내와 이혼을 했고, 이 실제 사례입니다. 회사에서는 파면을 당했습니다. 왜냐? 이 코인 투자로 손실 본 돈 메꿔 올렸고 회사 돈을 횡령해 가지고 또 코인 선물 단타치다가 그 돈마저 잃어버리고 결국 회사에서 적발돼 고발당하고 업무상행용으로 고발당하고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직원 돈들까지 싸그리 끌어모아 가지고 폰지 사기를 치다가 역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고 검찰 수사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 글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네이버에서 요 글이 신고로 게재 중지가 됐대요. 게시 중단 조치를 당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이 글이 복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채주라는 사람이 홍길동하는 사람한테 수십 차례 이렇게 코인 투자에 대해 이 홍길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코인을 물고 빨고 할 때마다 이 워렌 버핏의 그 3번을 이용하며 생산하지 않는 자산이라 그랬죠. 금, 코인 이런 것들은 원자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보글 뮤추얼 펀드 상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이익 성장과 배당 성장이 각각 절반입니다. 자, S&P 500의 지난 100년 동안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9.5% 중에 이익 성장이 4.5%, 배당 성장이 4.5%, 나머지 0.5%는 투기적 성장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인 투기적 성장. 그래서 이익 성장과 배당 성장이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데 자, 김철수가 홍길동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홍길동 자네가 얘기하는 코인의 가격 상승이란 유일하게 투기적 성장이 차지하는 게 전부인데 그 0.5%밖에 안 되는 투기적 성장이 차지하는 전부인데 자, 코인 투자자들은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들에게 자산을 떠넘기는 방식,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이게 유일한 투자 방식이죠. 그죠? 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결국 도박과 메커니즘이 똑같다 그랬죠. 운이 좌우하는 영역이라 그랬죠. 라고 단순 명료하게 얘기했지만 이 홍길동이 그동안 이 김철수에게 여러 이렇게 코인으로 돈 벌었다. 코인 전문가다. 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왜 데리고 왔는지는 김철수가 생각하기로는 아무튼 김철수를 통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자 했는데 김철수가 만났던 그 코인 투자자들 다 지금 사기 혐의로 잠적 중입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길동이 김철수에게 이런 코인 전문가들을 데려왔는지는 요 블로그 포스팅을 아마 복구되었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배당주, 코인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할 때마다 또 쳐들어와서 댓글 다는 훌리건들이 있는데 자 나는 그냥 누가 물어봐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뿐이니 자 부동산, 배당주, 코인 전문가들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제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늘 하는 대로 여러분의 전문적인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열심히 신자들을 잘 모으시기 바란다. 자, 나머지 이제 코인 전문가에 관한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코인 선물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대요.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방식인가 본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이제 인기가 사그라들었는지 요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없던데 자 이하의 글은 시간 관계상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수필 삼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하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코인 이렇게 카피 트레이딩을 하는 뭐 코인 선물 전문 투자자들 에피소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코로나 버블 이후에 이렇게 회사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김철수 주변 사람들의 투자 대형 사고 소식 자 아래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실화. 역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